반갑습니다. 306호 실험실 여러분들한테 쭉 한번 보여줄게요. 자,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이게 바로 클린벤치라는 기기고요. 저거 역시 클린벤치라는 기계예요. 자, 이 클린벤치는 뭐냐면요. 자, 이 기계는 자, 위쪽에 이쪽으로 공기가 들어가서 이 기계의 안쪽을 보시면 이쪽에 헤파 필터가 달려 있어요. 근데 헤파 필터로 걸러진 깨끗한 공기가 이 기계 안에서 순환이 돼서 이쪽 안쪽에서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는 거예요. 세포 실험을 하는 거예요. 자, 이 기계가 왜 필요하느냐? 자, 이런 클린벤치라는 기계가 왜 필요하느냐? 자, 여러분들의 몸은요, 여러 가지 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면역 세포가 다 몸에 있어요. 그래서요, 이런 공기 중에 미생물이 많고 병원균이 많아도 여러분들 그게 침투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면역세포들이 다 파괴를 시켜주고 보호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몸은 건강하게 세포들이 생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세포를 키운다라는 거는요, 한 종류의 세포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세포를 키우는 게 아니라 만약에 피부세포를 키운다 하면 뭐 각질 형성 세포를 따로 분리해내서 키우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이 만약에 병원균이 들어가거나 오염물질이 들어가게 되면요, 걔네들은 면역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죽어버려요. 그래서 깨끗하고 무균 상태에서 실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쪽 안쪽에다 세포들을 뒤집어 넣어서 이쪽에서 실험을 다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 세포들을 다른 실험에 추후에 사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클린벤치라는 기계를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포를 배양하는 거는 후반기 실습할 때 여러분들이 직접 해볼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옆에가 뭐가 있냐면 세포 배양기 인큐베이터라는 기계가 있어요. 이 인큐베이터라는 기계는요, 자, 여기 표시되어 있죠. 37도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5% 이산화탄소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고 있고요. 한번 안쪽을 열어볼게요. 자, 열어봤을 때 환한지 어두운지 볼까요? 자, 열어볼게요. 어둡죠? 자, 여기는 안쪽은 어두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밑에는요, 이렇게 물을 받아 놓고 있기 때문에 항상 거의 습도가 100%를 유지하면서 어두운 상태로, 그리고 온도와 습도와 CO2를 유지한 상태로 세포를 이렇게 배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양 접시, 플라스틱 배양 접시 안에 세포가 바닥에 깔려서 자라고 있고 빨간색 배양액이 보일 거예요. 그 배양액을 영양 물질로 삼아서 세포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큐베이터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온도가 37도, CO2 농도가 5%일 때 세포들이 제일 잘 자란다고 연구가 되어져 있어서 그 농도로 세팅을 해서 실험을 하고 있고요. 옆에는 뭐가 있냐? 현미경이 있습니다. 현미경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배웠죠. 광학현미경, 그 광학현미경 안에는 이런 일반 현미경과 공초점 현미경이 있고, 그리고 전자현미경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배우셨어요. 그래서 우리 실험실에는 일반적인 광학현미경이 존재해서요, 세포가 잘 자라고 있는지,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대해서 주로 이 현미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옆에는 어떤 기계가 있느냐? 원심분리기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 원심분리기는요, 자, 여러분들 다양한 액체가 섞여 있을 때 그 액체들을 밀도별, 그리고 무게별로 분리해내고 싶다면, 자, 이쪽 안에 튜브 안에 있는 물질을 분리하고 싶다. 그러면 튜브를 이쪽에서 집어넣어서요, 자, 얘네들을요, 막 엄청나게 세게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거 기억하시면 되냐면, 쥐불놀이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깡통에다가 불 넣은 다음에 막 돌리면 불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깡통의 밑바닥에 붙어서 계속 돌죠. 그런 원리를 이용한 게 이 원심 분리기예요. 그래서 밀도가 높고 무게가 큰 것들을 따로 분리해낼 수 있는 실험 방법을 고안해낸 게 바로 이 원심 분리기라서 세포들 같은 경우를 분리해내거나 뭐 배양액을 분리해내거나 할 때 주로 이 원심 분리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는 뭐가 있냐면 항온수조라는 게 있습니다. 온도가 지금 37.3도 돼 있죠. 37.37도로 온도를 세팅을 해서, 자, 여기 안에는 액체가 있어요. 물이에요. 물을 충분히 데펴주고, 이 물을 데펴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하느냐면요, 자, 여기 냉장고가 있죠. 여러분들 세포를 배양하려면요, 세포를 배양하는 배양액은요, 주로 이렇게 냉장 보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세포를 배양하는 배양액 종류의 하나인데요, 이건 냉장 보관이 되어 있으니까 얘네들을 세포에 바로 처리하게 되면 세포는요, 콜드 샥에 의해서 차가운 것에 의한 쇼크로 세포들이 죽어버려요. 우리는 추워도 살잖아요. 왜?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지방세포들,
그리고 여러 가지 보호할 수 있는 옷들이 있기 때문에 추위에 강해요. 그렇지만 세포들은요, 세포들 자신을 보호해줄 수 있는 세포 보호막 이외에는 뭐 지방세포가 옆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가운 물질들을 처리하게 되면 바로 쇼크로 죽게 돼요. 그래서 이런 차갑게 냉장 보관되어 있는 배양액을요, 자, 이쪽에다 넣어서 따뜻하게 충분하게 데펴준 이후에, 얘네들이 충분히 데펴지면 그 다음에 이 배양액을 세포에다 넣어줘서 처리하게 되면 실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그러면 왜 그냥 상온에다 놓고 있으면 되지, 왜 하필이면 냉장 보관해요? 라고 여러분들 궁금하게 생각하겠죠. 자, 여러분들 우유 생각해 보세요. 우유 냉장 보관 안 하고 상온에 보관하면 금방 상하죠. 왜? 냉장 보관하는 이유는, 그 안에 있는 단백질이 변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수업 시간에 나왔던 디내추레이션, 변성 얘기 기억나죠? 그 변성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냉장 보관을 하고 있다가, 자, 세포를 처리해야 될 때는 아까 보여줬던 항원 수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충분히 데펴주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양액도 냉장 보관하는 이유는 단백질의 변성이 일어나지 않고 썩지 않고, 그리고 오랫동안 잘 보관하기 위해서 저 냉장고를 통해서 냉장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번 한 학기 동안요, 주로 여기 지금 설명해 줬던 그런 기계들을 이용해서 세포들을 많이 키울 거고요.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이건 파이펫이에요. 파이펫. 그래서 적은 양의 액체를 옮길 때 쓰는 파이펫, 그 현미경 이런 거 다루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나랑 같이 수업을 해보실 거고요. 자, 여기는 유전자 분석을 하는 PCR 기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번 세포생물학 할 때는 유전자 분석을 하는 이런 PCR 같은 실험 기계는 사용하지는 않을 거지만 한번 보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생화학 때 많이 들었던 웨스턴이라는 실험 기법 들어봤죠? 단백질 분석하는 웨스턴 실험 기법을 하는 실험도 여기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실험실은 세포 효능 평가, 화장품 원료로 쓰는 여러 가지 소재들의 원료의 효능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피부 과학의 원리들을 연구하는 실험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쪽에서는 그런 연구를 하고, 다음번 실험실인 황영석 교수님 실험실인 303-1호를 한번 가서 그쪽에서 있는 실험 기구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는 황영석 교수님 실험실입니다. 저희와 비슷한 교주를 갖고 있죠. 클린 벤치가 이렇게 있고요, 현미경도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형광 현미경이에요. 그리고 자, 안에 쭉 보시면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오토클레이브라는 기계입니다. 이 오토클레이브라는 기계는 여러분들이 미생물학 때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 기계의 원리는 뭐냐면, 안쪽에, 이쪽 안쪽에 보면 바닥에 물이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독하고 싶거나 균을 죽이고 싶은 기계들을, 그리고 원료들을 여기다 다 놓고요. 자, 꼭 압력밥솥 같죠? 꼭 닫아줘요. 그 다음에 얘를 기계를 켜게 되면요, 121도로 8888 끓여요. 안에는 물이 있기 때문에 뜨거운 수증기가 많이 발생하겠죠. 그런데 아주 강하게 닫아놓기 때문에 압력이 엄청나게 강하게 걸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는 데는 1기압의 상태에서 여러분들 살고 있죠. 이 기계는 15기압의 압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뜨거운 물과 뜨거운 온도로 균을 다 죽여서, 균을 다 죽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포자 상태에 있는 미생물들도 포자를 다 터뜨려서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균, 멸균 상태로 기계들을 다 소독할 수 있는 기계가 바로 이 오토클레이브라는 기계고요. 자, 아까 보였던 여기 이렇게 인큐베이터 역시 존재하고요. 여기도 이게 항온 수조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역시 비슷한, 저희 실험실과 비슷한 실험을 하는 실험 기계들로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레포트를 쓸 거는요, 총 지금 실험실을 보면서 6개의 기계들을 내가 설명을 해줬어요. 클린벤치와 세포배양기, 현미경, 원심분리기, 항온수조, 오토클레이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6가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레포트로 조사해서 작성하는데, 양은요 A4 용지 두 쪽 작성하시면 돼요. 글씨 크기는요 포인트 10포인트로, 그리고 워드나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자, 그림은 꽉 채우면 될까요? 안 돼요? 안 될까요? 자, 여러분들 2페이지 작성하는데 2페이지에 4분의 1 이내만 그림으로 하시고, 나머지 4분의 3은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이 글씨로 채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참고 문헌을 사용했다 하면 참고 문헌을 밑에
어떤 참고문헌, 어떤 도서에 저자가 누구고 몇 페이지를 참고했습니다라고 참고문헌을 반드시 적으셔야 되고요. 참고문헌을 적을 수 있는 참고문헌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교과서, 일반적인 여러분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런 자료들을 쓰면 안 되고요. 교과서를 쓰셔야 돼요. 책들 쓰시고요. 혹은 논문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논문들과 책, 교재를 사용하실 수는 있고요. 그냥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블로그를 사용하시면, 참고문을 사용하시면 반드시 그거는 감점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하나 또 말씀드릴 거는, 자, 여러분들이 이 카피킬러라는 사이트로 반드시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카피킬러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 여러분들이 작성한 자료가 표절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페이지는요, 여러분들 자료를 조사하시는 거고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참고문헌과 그리고 이 카피킬러를 통해서 표절 검사했을 때 표절이 25% 이하다라는 것을 확인한 것을 캡처해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걸 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이게 여러분들 과제물이기 때문에 과제물로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내가 이거 그냥 한번 얘네들이 카피킬러가 얼마나 잘 잡아내는지 확인해 보려고요. 제가 학술 논문 했던 것을 한번 넣어서 정말 얘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볼게요. 제 바탕화면에 내가 제가 예전에 아니네. 자, 제가 예전에 작성했던 논문을 하나 여기다 올려 볼게요. 예를 들어서 됐다. 여기서 어이구 초과하네. 자, 됐어요. 그래서 표절 검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표절률을 검사해봤더니, 자, 보세요. 표절률이 68% 나왔죠? 그럼 이건 표절이에요. 왜 지금 표절률이 68%가 나왔느냐? 제가 이미 작성한 논문이니까 그걸 그대로 여기다가 표절 사이트에다 올렸으니까 당연히 표절률이 엄청나게 되겠죠? 68%가 나왔네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표절된 부분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표절률이 몇 %인지 캡처하셔서 레포트의 맨 마지막 장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절률이 25% 이상이면 감점이에요. 25% 이하 돼야지 여러분들 논문 레포트를 표절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테니까 표절률 검사에 있어서 반드시 레포트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시 요약할게요. 2페이지 A4 2페이지는 여러분들이 아까 6가지 내용을 적으시면 되고요. 마지막 페이지에 이 표절 캡처와 그 참고 문헌을 마지막 페이지에다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3장을 작성을 하셔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시면 돼요. 알겠죠? 그 메일을 확인해서 표절률이 높으면 여러분들 안 되고 감점이고, 그리고 참고 문헌도 교과서 그리고 논문 이외에 다른 거 쓰면 감점입니다. 그래서 참고 문헌을 최소한 5개 이상 쓰셔서 여러분들 레포트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포트에 관련된 내용은 이상입니다.